네. 제가 건강기능식품 ODM에 관련해서 제가 뭐 좀 스터디한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에 저희 그 미엘린 님이 저기 음식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다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음식료 안에서 약간 2 단화 같은 그런 느낌의 건강기능식품 쪽을 그냥 조금 스터디를 해 봤고요. 뭐 개략적인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들 4 군데, 요 밑에 있는 요 4 군데 업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 식품에는 뭐 일단 그 기능을 3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감각적 기호적인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술, 담배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 요게 이제 3차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건강 기능 식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요 건강 기능 식품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 요거를 통칭해서 이제 기능성 원료라고 하는데요. 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기능성 원료를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고시형 원료라고 그래서 이미 이제 다 등재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뭐 특허로 치면 뭐 특허가 만료됐거나 아니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특허로 해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개별 인정형 원료인데, 요거는 이제 그 특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최초로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등재한 사람이 이제 일정 기간 뭐 독점적 사용권도 가질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걸로 제품을 개발하면 당연히 이제 마진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추출물 이런 거, 이제 고런 게 거의 뭐 개별 인정형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능성의 그러면 종류가 이렇게 뭐 나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우리가 흔히 뭐 챙겨 먹는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 말고도 뭐 눈 영양제, 간, 장, 뭐 전립선, 관절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다, 요런 게 다 건강식품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들 드시는 홍삼류도 다 건강기능식품이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뭐 거창하게 발전 방향이라고 했는데, 요거 지금 요 장표에는 없는데, 제가 뭐 조금 더 그냥 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 같은 걸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한 6.2조 원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봐도 이게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나라마다 어떤 이게 분류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달라서, 뭐 다이어트리 서플먼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적게 보는데도 뭐 한 100조 원 이상, 많게 보는 데는 뭐 한 3,400조 원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적지 않은 큰 시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요 지금 뭐 거창하게 발전 방향이라고 했는데, 요 발전 방향이라기보다는 요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뭐 요 준비한 장표고요. 이 건기식 중에서 개인 맞춤형 건기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새로 어떤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건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비타민이나 요런 거는 그 뭐야, 이미 이제 그러니까 기성복 같은 거면 요거는 이제 맞춤형 양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맞춰서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요런 거를 요렇게 소분해서, 그러니까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요렇게 소분해서 요렇게 팔 수 있게 하는, 요게 이제 개인 맞춤형 건기식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요게 2022 년도에 요 이제 숫자가 2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22 년도에 요런 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요걸 하면 과다 섭취나 오남용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 번에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으니까 편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복합 건기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하고 같이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걸 금지를 했는데 이제는 요거를 같이,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일회용량하고 일반 식품하고 일체형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전에 뭐 이런 것도 드셔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쿠바스 위에 조그만 알약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같이 팔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 공기직 관련된 기업 현황을 한번 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네 가지 회사, 네 개 회사의 10년 차트고요. 노발스 같은 경우는 2018년 말쯤 상장해서 그때도 있는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뭐 때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약품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리고 중국 지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다가 지금 뭐 그 다 지금 기대감이 지금 뭐 없어진 수준이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따가 다 살펴보겠지만 그 매출은 정체되는데 이익률이 감소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회사마다 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기식은 경기 및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데 결국 뭐 아시겠지만 내수는 이미 이제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시장이 돼버렸고요. 결국 이제 수출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중국에 이제 어쨌든 좀 그 성장률이 높으니까 공기식 시장도, 그래서 중국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2년도 자료인데 22년까지도 꾸준히 과거 히스토리컬리도 꾸준히 성장을 해온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성장률 전망치도 뭐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시장입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 이미 돼버렸는데 근데도 성장할 룸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인당 건기식 소비 금액을 보시면 미국은 인당 180불 정도를 1년에 쓰거든요. 1년에 한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 1인당 이렇게 그 서플먼트를 사는데 쓰는데 중국은 미국의 인당으로 보면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뭐 18불 정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만큼 성장은 뭐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하고 봐서도 이게 충분히 성장할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중국에서도 보시면 이 텐진시하고 광동성하고 이 두 지역이 중국 전체의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22년도 자료긴 한데 그래서 이 중국의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 이 나머지 지역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면 이 건기식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중국하고 맞물려서 중요한 건데 이 건기식 ODM 이렇게 세계적인 건기식 ODM 브랜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아메이도 있고 뭐 센트럼, GN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ODM 업체들을 이 아시아 생산 기지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가까우니까 물류비 절감의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 이 신석은 제품 생산 능력이나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 때문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게 앞서 설명드린 개별 인정형 원료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 단순 OEM을 넘어서서 자기네들 스스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개별 인정형 원료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어떤 신제품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브랜드사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개발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ODM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회사들이 연구비를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쪽 오른쪽 장표를 보시면 이제 해외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뭐 이따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수출형 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60%가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 콜마 B&H 같은 경우는 쭉 20, 뭐 코로나 때까지 성장을 하다가 그 뒤로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바렉스가 최근 이제 수출 성장세가 좀 가파른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큰 시장이고 중요한 시장인데 이런 글로벌 건기식 브랜드 업체들이 우리나라 ODM 업체들을 그 생산 기지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뭐 좀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노바렉스인데요. 요 노바렉스 주봉 차트고요. 요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뭐 요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시라고 PBR을 옆에다 적어놨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작년이 어쨌든 뭐 역대 최대로 3천억 매출을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뭐 요때보다는 못한 250억이긴 한데 어쨌든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찍었다. 근데 보시면 그만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률이 지금 뭐 조금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판관비는 그럭저럭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요 GPM이 이렇게 조금 하향 추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 20년, 21년도에 얘네가 원래 청주에 오창이라는 데 원래 기존 본사랑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년도, 21년도에 이 대규모 캐펙스를 통해서 그 청주 내에 오송읍이라는 데 새로운 공장하고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본사도 이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집행한 캐펙스가 꽤 큽니다. 그때 뭐 네, 이렇게 뭐 거의 1,000억 이상 쏟아 이렇게 넣은 걸로 뭐 그때 얘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산 캐파가 큰 폭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오창에만 있을 때는 이게 2,700억 캐파였는데 지금 오창 오송 합쳐서 3,700억 캐파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 쏟아부었던 캐펙스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랑 무형상각비 이 상각비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급여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이고요. 요 파란색은 매출액 대비 원자재 비율인데 얘네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상각비가 많이 늘면서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요 GPM이 하락한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캐펙스 투자 때문에 일어난 어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지금 현금 흐름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캐펙스 많이 쏟아부을 때는 현금 흐름이 안 좋다가 캐펙스를 이제 줄이면서 이제 이전 다 하고 캐펙스 줄이면서 현금 흐름은 오히려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게 GPM이 어쨌든 하락한 건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판가나 제품 마진율 같은 경우는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뭐 그 스프레드나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요 건기식 특성상 이 주요 제품이나 주요 원재료가 계속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루테인, 지아잔틴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제품이나 원재료가 계속 바뀌어서 요 PQC 분석하는 게 조금 뭐 그런 걸 이렇게 제대로 적혀 있지가 않아서 분석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걸로만 봤는데 아무튼 요 판가나 마진율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발스가 수출 비중이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요 파란 게 내수입니다. 제품 내수인데 기존에는 거의 내수형 완전히 뭐 거의 10%라고 해도 많이 아닐 정도로 내수형 기업이었는데 21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게 지금 오지색이 정색이 이게 수출이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수출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때부터가 그 GNC 홍보법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 뭐 내수는 오히려 줄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내수인데 내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이 수출이 조금씩 늘면서 수출 비중은 계속 올라오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청주에 그 오창이랑 오송에 있는데 그 청주시의 요 기타 조제식품 요게 건기시거든요. 뭐 프로모코드 수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청주의
요 수출 데이터랑 노바렉스 수출 합계가 90% 상관관계를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잘 추적을 하면 앞으로 얘네들의 수출을 중국 쪽으로의 수출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어떤 매출이 정체되고 이익률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이 감소 때문에 현금 흐름은 오히려 좋아졌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를 하거나 중국 쪽에서의 GC가 성장을 해주면 얘는 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 수출 쪽 데이터를 보면 24년 1Q 같은 경우는 수출이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수출 데이터는 오히려 그러니까 1Q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얘네가 그 제품 제공품을 재고 자산 중에 제품 제공품을 한 개 분기 한 거랑 매출이랑 95% 상관관계를 가지더라고요. 근데 요게 지난 분기에 급격히 꺾여서 전체적인 그 실적은 아마 매출은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내수의 감소겠죠. 그래서 내수는 감소하고 반면 수출은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뭐 새로운 고객사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MBT인데요. 이 회사가 조금 재밌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 시가총액은 93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노바렉스의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회사 지금 여기 매출을 보시면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 매출을 이 3천억이 넘은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3천억을 넘었었고요. 작년에도 3,300억을 했는데 근데 시총은 지금 이거 노바렉스의 절반밖에 안 되죠.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비중도 높은 수출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잘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노바렉스의 절반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익단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그러니까 작년에 이 OPM이 반등을 한 게 3.6%입니다. 예. 그전에는 뭐 거의 이익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뭐 숨만 쉬고 있었던 회사였고요. 네. 근데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아메이나 요런 중요한 브랜드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왜 이익이 이 모양이냐. 그 이제 보시면 이 주요 종속 기업들이 요 USA, 미국하고 그러니까 호주랑 상하이, 싱가포르 이렇게 네 개가 주요 종속 기업입니다. 요 네네 개가 수출로 잡히는데요. 얘네들의 매출은 뭐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올라왔죠. 성장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순이익을 보시면 이게 정말 예, 처참합니다. 요 미국 특히 이제 미국 쪽이 문제인데 미국 쪽을 보시면 뭐 요때는 뭐 이걸 빅베스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요. 뭐 호주도 매출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미국하고 호주가 이익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별도 영업, 별도 국내 법인만 그거를 놓고 보면 요게 초록색이 별도 법인의 영업이익인데 아주 우수합니다. 이 OPM 같은 경우도 10%가 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별도 국내 법인만 보면은 노바렉스보다 차라리 나은 상황이고요. 이익률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 근데 이 해외 자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다 까먹으면서 이 연결로 돼 있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처참한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자회사들이 다 까먹으면서 이익률이 그 모양인 거고 국내 법인만 놓으면 노바렉스보다 나은데 시총은 지금 노바렉스의 절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미국 법인이 문제인데 요걸 딱 저는 이제 처음에 보는 순간 '이 미국 법인 정리를 왜 안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앞에서 제가 요 후계 승계 중이라고 요걸 써 놓은 이유가 요게 이제 회장님 둘째 아드님이 요 미국 법인을 이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 뭐랄까 그 경영 수업 같은 거 뭐 고런 거였 뭐 고런 거 어떤 시험대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보면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말아먹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고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고런 이슈 때문에 쉽사리 정리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구조조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 공장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매각해서 빚 갚는 데 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요 해외 법인이 BEP만 해 줘도 지금 이 시가총액은 네 어린 그 구경 앞으로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고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에서 BEP만 해 주거나 수익이 나면 뭐 더할 나위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다른 이제 그 정량적 지표 분석을 보시면 이렇게 뭐 이때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캐펙스를 많이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런 투자를 많이 줄인 상황이고요. 요 뭐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재고 자산 회전율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또 리스크가 부채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뭐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빌려다가 뭐 투자하고 뭐 요렇게 한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600%가 넘고요. 뭐 그래서 요런 건 이제 리스크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 미국 공장 2개 중 하나를 매각해서 뭐 그 빚 갚아서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쓸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유일하게 통화를 못한 회사가 이 회사인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 요 이제 미국 공장의 매각 예상가나 추가적인 재무 개선 계획 같은 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뭐 확인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법인에서는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익에서는 거의 없는 거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선 두 회사가 퓨어하게 이제 그 건기식만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두 회사는 건기식 플러스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콜마 B&H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애터미가 주 고객사고요. 저는 이제 애터미가 미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네, 그건 뭐 요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요 애터미가 이 70% 애터미 향으로 70%가 나갈 정도로 애터미가 주요 고객사인데 이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을 하고 있죠. 6대 4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 정도 비율이 되는데 요것도 보시면 매출은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OPM이 지금 거의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추세대로라면 요걸 밑에 이제 요거 보시면 GPM은 하락하고 판관비는 올라가고 요 갭이 그 OPM이잖아요. 근데 요 추세대로라면 24년도는 매출이 이거 뭐 지금 한 5천억 후반대 6천억 찍는데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면은 5천억 후반 찍어도 거의 똔똔 치게 생긴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회사가 안 좋냐 그걸 봤더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인건비가 주요 그 이익률의 큰 그 팩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여기 밑에 보시면 직원 수는 꾸준히 계속 증가를 했는데 그 직원 수 늘리는 거에 비해서 매출은 이때부터 20년부터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의 비율이나 요런 것들이 그리고 상각비나 요런 것들 합쳤을 때 그게 이제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OPM을 지속해서 까먹은 상황이고요. 근데 요 회사 IR 통화를 하면서 뭐 하나 이제 그 뭐 얘기를 들은 거는 여기가 인건비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늘리는데 요 건기식 관련해서 연구 인력을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뭐 지금도 이제 식품이 그러니까 뭐 한 1.5배 정도 많은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식품이 많은 회사인데 앞으로도 이 건기식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회사의 성장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23 년도에 보면은 캐펙스가 급증을 했는데 요게 그 세종에 공장이 3 개가 있습니다. 1-2 공장이 있고 3 공장이 있는데 1-2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하고 건기식하고 뭐 섞여 있는 회사 공장이고요. 근데 세종 상공장 이 캐펙스 투자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퓨어하게 건기식만 하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성장 방향을 건기식으로 잡고 있다. 뭐 이게 정량적 분석 보시면은 뭐 괜찮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 24년 1Q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요게 그 원재료 매입을 한 기 분기 레깅을 했을 때 매출이랑 상관관계가 8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작년 말에 이 원재료 매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24년 1Q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요 IR 통화에서도 확인을 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수출 쪽에서 근데 뭐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해 주는데 "수출 쪽에서 좋게 나올 거로 보고 있다." 고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 1Q 실적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신규 고객사를 지금 애터미만 하고 있는데 애터미가 국내에서 많이 이제 좀 이게 감소를 하면서 영향력이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이 애터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고 수출 등을 통해서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흥을 볼 건데요. 이것도 서흥 주봉 차트인데 사실은 이 회사는 건기식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메인은 여기 뒤에서 보시면 요 캡슐 알약 저희 이제 이렇게 병원 가서 약국에서 제조하면은 요 알약 같은 데다가 넣어 주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요 껍데기 하드 캡슐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95% 요 하드 캡슐. 전 세계적으로도 점유율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점유율로는 한 7%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게 메인인 회사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예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건기식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건기식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 하드 캡슐 매출하고 건기식 매출하고 비슷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하드 캡슐 같은 경우는 수출이 메인이고 요 건기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노란색이 건기식인데 여기 보면 요 밑에 파란색은 요 하드 캡슐 내수고요. 요 하늘색이 건기식 수출인데 그건 뭐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거의 없고요. 건기식은 거의 뭐 100% 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수만 하고 있으니까 건기식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단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전혀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보시려고 그러면은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이 하드 캡슐 쪽으로. 건기식 쪽으로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량적 분석을 보시면 뭐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어 그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 같은 게 뭐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나쁘지도 않은 고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캐펙스를 많이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은데 요 캐펙스 주된 캐펙스가 그 베트남의 요 자회사 중에 서흥 베트남이라고 있는데 그 베트남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베트남이 아까 말씀드린 하드 캡슐 쪽으로 공장이어서 이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드 캡슐 쪽으로 성장을 찾아야 되는 고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기식 쪽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관련된 회사들 4개 회사 뭐 스피디하게 훑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